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원자행이라고 하죠. 원자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좀 말이 어렵지요? 어떤 원인에, 무슨 말인지, 어떤 원인에 있어서 뭐가 자유롭다는 건지 각주 88번을 보시겠습니다. 갑을 죽이고 싶어요. 갑을 죽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갑을 살해할 것을 결의한 후 과감해지고자 음주를 했어요. 술 마시고 죽여야지. 용기가 없으니까. 이 음주는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원인행위. 실행행위는 살인행위겠죠? 죽이기 위해서 술 취하는 거예요. 원인행위. 이때에는 책임 능력이 있죠. 술 마실 때 죽여야겠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니까. 음주하여 명정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갑을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건 실행행위죠. 이때에는 책임 능력은 없어요. 왜냐? 명정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만취했기 때문에. 즉 실행행위, 살인행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자기가 의사의 어떤 자유가 없어요. 취했으니까. 책임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원인행위, 음주행위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유로운 의사 능력이 있었어요. 책임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원자행은 10조 3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10조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2항 뭐였죠? 책임 조각하고 책임 감경한다는 거죠. 책임 조각하지도 않을 거고 감경시켜주지도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벌성의 근거는 무엇이냐? 보시면 세 가지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일단 구성요건 모델설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책임의 근거는 원인행위에 있다. 하지만 원인행위 시에 책임 능력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형벌권이 지나치게 확정된다는 비판을 받죠. 무엇이 원인행위인가? 이것도 원인행위로 봅니다.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했다. 죄형법정주에 반할 위험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죠. 어떻게 술 마시는 행위가 살인행위냐? 어떻게 술 마시는 행위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죠. 자, 이제 반무의식 상태설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느낌 오시죠? 반무의식 상태 하에서의 실행행위가 책임의 근거라는 거예요. 가벌성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 실행행위가 실행행위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책임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책임 능력이 인정돼서 법적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죠. 다수설은 예외 모델설입니다. 왜 예외일까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이 예외입니다. 따라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가벌성의 근거는 원인행위입니다. 근데 그냥 원인행위가 아니고 실행행위와의 불가분적 연관성이 있는 원인행위입니다. 실행행위는 실행행위고요. 살인행위는 근거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입니다. 가벌성의 근거와 실행행위를 다르게 보고 있죠. 이게 다수설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 어떤 걸 의미하냐? 살해의 고의로 음주를 했습니다. 살해의 고의로. 그런데 살해를 실행했으면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죄죠.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10조 1항 적용되지 않고 10조 2항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책임 조각 안 되고 감경 안 됩니다. 근데 살해 고의로 음주했는데 살해 안 하고 절도했어요. 절도.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연관성이 없다. 그럼 절도죄냐? 책임 조각이 될 수 있고 10조 1항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10조 2항이 적용돼서 감경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익이 있는 거예요. 불가문적 연관성을 따지는 것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원자행을 판단할 때 이제 네 가지 이런 표상의 경우로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되면 책임 조각도 안 되고 감경도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 케이스는 갑을 죽이려고 술 마시는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씩 가로로 보시면 됩니다. 원인 행위에 고의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 행위에 고의가 있다라는 것은 일부러 명정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일부러 만취하는 거예요. 명정 상태에 이르기 위한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입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을 원샷 하는 거예요. 나 취하겠다. 그리고 나 취하겠다 하고 소주 한 병을 원샷 하는 거예요. 명정 상태에 이르는 고의가 있다라는 거죠. 원인 행위의 고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실행행위도 고의가 있었습니다. 원인 행위 시에 불가문적 연관성을 따지니까 원인 행위 시에 갑을 죽여야겠다. 살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 거죠. 실행행위에도. 그러면 고의 플러스 고의면 고의범입니다. 이중의 고의에 의해서 고의에 의한 원자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살인죄가 되겠죠. 실행의 착수 시기는 실행행위 시, 살인행위 시입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가 정해지면 착수 이후로 미수가 되고 또 완성되면 또 기수가 되고 그 이전에는 예비 음모가 되니까 이 착수 시기를 나눈 실익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살인행위 시니까 기수, 미수, 예비를 판단할 수 있겠죠. 착수 시기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유형을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보시겠습니다. 원인 행위에 고의가 있어요. 즉 일부러 명정 상태에 이른 고의가 있어요. 소주 한 병을 원샷했습니다. 나 취하겠다. 그런데 소주 한 병을 원샷할 때 갑을 죽여야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갑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예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과실이죠. 실행행위는 과실이만 있습니다. 그럼 고의 플러스 과실이라면 과실범입니다. 과실치사가 됩니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라고 합니다. 과실 미수나 예비는 불가벌이죠. 어차피 실행의 착수 시기를 논할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 보셨고요. 세 번째 유형 보시죠. 과실이에요. 고의가 아니라 과실입니다. 원인 행위에. 그러니까 나 취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명정 상태에 이를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취해버린 거죠. 나 취할 생각 없었지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취한 겁니다. 취하는 거에 과실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환각제를 소화제로 차고 복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나 소화제 먹으려고 했는데 환각제를 먹어서 명정 상태에 빠졌다.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실행행위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화제를 먹을 때 갑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행행위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과실 플러스 고의는 과실범입니다. 과실치사이고 과실에 의한 원장입니다. 실행에 착수 논할 실익이 없고요. 사유형은 마지막 유형은 과실 플러스 과실입니다. 명정 상태에 이를 고의도 없었고 한두 잔 마시다 보니 명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환각제를 소화제로 차고 복용했습니다. 원인 행위에 과실이 있습니다. 소화제를 먹을 때 한두 잔 마실 때 갑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실행 행위에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 플러스 과실은 과실범, 과실치사,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입니다. 실행의 착수식에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라도 과실이 들어갔으면 모두 과실범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판례를 보시죠.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살해의 고의죠. 고의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대마초 흡연 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을 야기했다. 원인 행위에도 고의가 있다는 거죠. 고의 플러스 고의, 살인죄다.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자, 대법원은 10조 3항에 과실 원자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10조 3항은 고의에 의한 원자행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자행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교통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죄죠. 차로 사람을 실수로 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 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 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가법 위반죄, 도주죠. 사람 치고, 차로 사람 치고 도망까지, 도주까지 한 거예요. 판례의 태도는 어떤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 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에 대해 특가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을 알아두시죠. 그리고 각주 9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90 한번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저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음주행위, 원인행위시죠. 음주행위시에 음주운전에도 고의가 있었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고의, 사람을 쳐야지가 아닌 과실, 사람을 칠지도 모르겠다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고의범인 특가법 위반죄, 도주죄에 대한 고의범이에요. 과실범 아니에요. 실수로 도망할 수 없죠. 고의범인 특가법 위반죄, 도주죄에 대한 고의, 사람을 친다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야지 인정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즉, 음주 행위와 도주 행위와의 불가분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특가법 위반죄, 도주죄에 대해서는 10조 1항이나 2항에 따라서 책임 조각이나 책임 조각 무죄를 하거나 책임 감경을 판단 후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람 친 것, 그리고 음주운전죄 등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가사 도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과실 도주죄는 불가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판례의 태도긴 하죠. 판례는 특가법 위반죄, 도주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